자, 오늘은 요 도면을 오토캐드로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릴 거냐면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따 하실 때 순서는 상관이 없으시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선생님은 요 아래에 있는 거부터 해서 평면도 우측면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받은 양식에다가 지금 선생님 레이어를 다 만들어 놨어요. 레이어는 지금 선생님 화면은 좁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요 옆에 이것까지 다 보이죠, 그쵸? 그래서 레이어 펼쳐보면은 외형선, 은선, 중간선, 중심선, 치수선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어떤 형태를 그려야 되니까 외형선으로 레이어를 바꾸시고, 외형선 레이어로 바꾸시고,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죠. L 하고 엔터. 캐드 수업을 여러 선생님한테 들어서 아마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3학년이니까 여러 방식 다 그대로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 L 하고 엔터를 치시고 첫 번째 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은 프리하게 뜨는데 직교 모드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F8을 해야 되죠. 그렇죠? F8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 가로 길이 사이즈가 74예요. 그쵸? 네, 74 하고 엔터. 위로 올라가야 되죠. 17. 자, 반대 방향으로 갖다 놓고 누르시면 되죠. 길이 값을 입력 74 하고 또 엔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17이라고 줄 필요도 없고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 명령어인데 닫기가 나오죠. 그 단축키가 C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그냥 C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연속된 상태에서는 C하고 엔터를 치면 마지막에 알아서 닫혀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그려야 되냐면 그냥 선생님 이것만 그려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평면도를 그릴 겁니다. 위에 평면도. 지금 보시면 위에 평면도 요 모습을 얘를 가지고 갖고 올라와서 그릴 거예요. 원래 투상을 캐도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다시 라인을 해서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고 또 라인을 해서 위로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직교 모두가 떴을 때 직교 오스네, 요거 직교거든요. 직교. 요 선하고 요 선이 수직하게 만났다. 그래서 그냥 이때 찍고 튀어나간 건 트림으로, 튀어나간 건 트림으로 잘라내고, 그쵸?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크기가 지금 이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윗부분만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린 선을 이 끝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끝선. 그래서 선생님은 요 옵셋을 해서 갈 겁니다. 여기까지 옵셋을 해서 만들어내고, 지금 이렇게 선이 계속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삭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 선을 옵셋을 하겠다는 거죠. 이 선을 옵셋을 할 거니까 5하고 엔터. 자, 얼마를 옵셋하면 되죠? 53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사칙 연산을 캐드가 할 줄 아니까 얘한테 시키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 TR로 TR 불필요한 부분은 쓱 잘라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생긴 거를 만들어 낼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 먼저 다 옵셋으로 할 겁니다. 옵셋. 이 선을 가지고 옵셋하고, 이 선을 가지고 옵셋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을 가지고 옵셋하고, 위에 선을 가지고 하든 아랫선을 가지고 하든 옵셋. 캐드는 대부분 옵셋을 많이 쓰죠. 옵셋. 5하고 엔터. 먼저 바닥에 있는 애를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간격이 20이니까 10 하고 엔터를 쳐서 얘를 위로 10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옵셋 5 하고 또 엔터. 17이죠? 이게 뭐 방법은 지금 우리 도면의 치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왼쪽에서부터 17 가고 40 갔어. 그치? 그러면은 얘를 57 띄워도 돼요. 그쵸? 57. 굳이 계산을 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그리고 tr 해서 또 정리해. 필요 없는 거 정리. 그럼 되죠? 또 여기도 tr 하고 엔터 쳐서 여기 필요 없는 부분. 이거 중심선으로 바꿀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도 이쪽도 옵셋 하면 되죠? 5 엔터 17 얘를 17만큼 옵셋. 그 다음에 옵셋 엔터. 자, 폭이 17이라고 했으니까 17 나누기 2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를 위로 옵셋.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불필요한 거는 삭제. 그쵸? 자, 그 다음에 못따기를 한번 해볼까요? 못따기. 여기 지금 라인에 못따기가 보이죠? 못따기. 못따기는 영어로 영어로가 아니고 단축. 모두 영어로 챔퍼죠, 챔퍼. 그래서 단축키가 CHA. CH는 체인지여가지고 CHA까지 해야 돼요, 챔퍼. 자, 그러면 얘가 뭘 물어보냐. 자, 캐드는 선생님이 캐드를 더 좋아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도면에서는. 왜냐면 편집이 너무 쉽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이 되고 3D 캐드보다는 2D 캐드가 좀 덜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이 돼요. 지금 보시면 거리값이 0으로 입력되어 있고 거리값으로 0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따기라는 것의 종류가 모서리를 우리는 C 얼마 뭐 C4 이렇게 하면은 거리값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똑같이 C4 여기 4와 4를 못따기 하는 건데 뭐 실제로는 어떤 도면은 뭐 각도를 줘서 도면을 못따기를 한다든지 뭐 반대로 이렇게 못따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옵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거리값으로 할 거다. 여기 마우스로 사실 클릭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 같으면 옛날 버전을 써봤기 때문에 이 마우스로 클릭이 되기 전 버전, 그러니까 다 명령어를 입력하던 버전, 그러니까 거리값을 줘야 되니까 D를 주는 거예요. D하고 엔터. 우리는 지금 이 꺽쇠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전에 들어갔던 값을 여기 꺽쇠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못따기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0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따기를 할 거니까 4하고 엔터를 치면 되죠. 그래서 한 번 값을 주고 나면 그 뒤에 거는 앞에 줬던 값을 혹시 쓸 건가 얘가 싶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잖아. 그냥 그대로 엔터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못따기를 난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를 할 거야.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무슨 창이 하나 떴을 것 같은데 떴어요? 안 떴어요? 떴죠? 네, 뭐냐면 T 옵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CH 하고 T 이 자르기 옵션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자르기 모드가 되어 있거든요. 자르기 모드. 그래서 이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딱 잘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T로 한번 옵션에 들어가 볼게요. T하고 엔터를 치면 자를 거냐 자르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자르지 않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못따기를 하고 이렇게 남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들어갔을 때 앞에 한번 자르지 않기 모드로 했으면 자르지 않는 상태로 계속 못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시 바꿀 거야. 자르기 모드로. 그러면 자르기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다음번부터는 이게 다 잘립니다. 그쵸? 이렇게 잘리죠? 이거 두 개인가? 두 개인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못따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냐. 이 선을 여기 지금 숨은 선이 쭉 들어가 있죠? 숨은 선만큼 가볼까요? 숨은 선. 옵셋 5만큼 옵셋 하겠습니다. 얘를 5만큼 옵셋. 자, 숨은 선이 여기 끝까지만 존재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잘라내야 되죠? TR로 요 끝에 잘라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좀 바꿔볼게요. 얘는 무슨 선이어야 되죠? 중심선이어야 되죠? 도면층에서 중심선. 얘는 무슨 선이어야 되죠? 도면층에서 은선. 이게 두 개가 다 잡혔나봐요. 한 개만 잡혀야 되는데. 중심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여기 동그라미 원이 있고,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원을 그리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심부터 잡아야 되겠죠? 원의 중심. 그래서 중심선을 이용을 해서 중심을 올릴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중심선으로 옵셋을 해서 요 선을 하나 만들 거예요. 옵셋을 해서. 그 다음에 요 선을 가지고 요만큼 8.5 옵셋을 할 거고, 그 다음에 57 옵셋을 해서 중심선을 만들고 원을 그릴게요. 옵셋 5 하고 엔터 치고 거리값은 18, 얘를 18만큼 올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18이라고 했냐? 36의 절반. 자, 옵셋 다시 5 엔터 해서 8.5. 자, 왼쪽에서부터 가겠습니다. 8.5. 이 선을 이쪽으로 8.5. 그 다음에 다시 5 엔터, 거리값 57 엔터, 얘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C 1 서클 C 하고 엔터를 해서 교차점에서 지름이 얼마? 지름이 얼마? 도면 어떻게 봐야 돼요? 요 원의 지름은 어딜 봐야 돼요? 그렇죠. 요걸 봐야 되죠. 요거. 그래서 4.5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서클에 C 하고 엔터. 자, 여기 교차점에서, 자,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 4.5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캐드가 반지름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을 입력하면 4.5니까 그걸 또 2.25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여기 보시면 지름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선생님 D 하고 엔터 쳐서 선생님은 4.5라는 지름 그대로 주거든요. 이거는 뭐 각자 취향껏.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로는 캐드를 할 때 왼손은 키보드에서 명령어를 치고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아야 한다가 선생님 지론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멋있어. 선생님만 생각하는. 그래야 멋있어. 네, 이렇게 여자친구들한테 이렇게 캐드하는 모습 보여주면 멋있다 할 거예요. 뭐 선생님 나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원의 중심선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중심선 편집하는 방법은 이래요.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그냥 선생님 스타일. 선생님이 치는 캐드 도면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편집합니다. 옵셋을 해요. 선생님은 한 2나 3 정도. 선생님 2로 해볼게요. 그래서 원을 내가 원래 그려야 되는 원에서 이 정도를 키워요. 그 다음에 TR로 잘라내요. 불필요한 거. 여기 꼭대기 필요 없는 거는 옵셋한 걸 기준으로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 그런 다음에 어머, 이 선을 내가 다 날려버렸나?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지워요. 그러면 이 원을 기준으로 이 중심선이 동일한 간격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예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외형선으로 되어 있어서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이거를 레이어에서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다 선이 있기 때문에 MA라는 명령어, 여러분 MA라는 명령어 써봤어요? MA. 자, 이 명령어는 매치 프로퍼티스. 이게 매칭하다는 말을 들어봤죠, 그쵸? 서로 뭐 매칭해주다, 1대1 매칭해주다 그런 것처럼 이 선이라는 객체의 특성을 맞춰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파워포인트에서 뭐 페인트통 같이 생긴 그런 것도 그런 거랑 비슷한데 MA라는 명령어를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선을 중심선으로 바꾸고 싶잖아. 그러면 중심선을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붓 모양이 지금 생기죠? 요 붓 모양이 생기죠? 네, 대상 객체에다가 바르면 돼요. 나는 이걸 이렇게 바꿀 거야. 나는 얘랑 얘도 중심선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 얘가 레이어가 뭐로 바뀌냐? 중심선으로 바뀌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게 중심 1.3선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뭐의 차이냐면 지금 원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이 이렇게 보여서 그런 거죠. 네, 지금 1.3선이 나오는 구간에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직선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스케일을 바꿔주시면 되죠. 스케일. 자, 다시 중심선만 선택해서 CH를 누르시면
그 특성창이 나와요. 프로퍼티스 CH를 누르시면 특성창이 나오는데 뭐를 바꾸냐? 선 종류 축척 요 스케일을 바꾸는 거예요. 스케일. 지금 1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0.5로 줄일게요. 0.5로 줄이시면 도면에서 딱 바뀌죠. 그쵸? 이렇게 보여야지 중심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쁘죠. 그래서 이 선 종류 축척을 0.5로 바꾸시면 돼요. 다 이 중심선을 잡아서. 그러니까 얘네만 선 종류에 대한 선의 축척이 바뀌는 거죠. 1이 아니고 0.5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도면에서는 다 됐나요? 하나 더 있죠? 예, 지금 이 중심선도 선생님 특성창 끌게요. 이 중심선도 지금 이 외형선에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선생님은 도면을 거의 편집할 때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만큼 해서 얘를 여기까지 늘려요. 근데 다르게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할게요. 일단 기본 그 캐드에서는 텍스트를 치면 이 점 3개가 나와요. 점 3개. 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도 있고 길이 값을 조절해서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그 뭐 길이를 정확하게 스트레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클릭을 해서 이 끝점을 잡고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늘려주세요. 얘는 치수가 있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늘려주시고 여기다 우리가 대칭 기호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도면층에서 주치수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레이어는 뭐냐면 이게 빨간색이 무슨 뜻이냐? 가는 선이란 뜻이에요. 가는 선. 선의 굵기가 가는 선. 근데 중심선이 되는 거는 얘는 가는 선인데 1.3선인 거고 이 치수선이라는 거는 가는 선인데 실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수선이라는 걸 써서 얘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뭐 사실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으면 굳이 저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또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래서 적당하게 요걸 지금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대칭기호 하려고. 대칭기호 그리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대칭기호 있죠? 요거 하려고. 그래서 대칭기호를 그려주시면 돼요. 아이고. 이게 마우스 휠이 다시. 자, 옵셋을 하겠습니다. 오, 엔터. 자, 거리 얼마 띄울 거냐? 1만 띄워볼게요. 1.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예, 적당한 선에서 이게 뭐 되게 애매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옵셋을 1로 해가지고 해보시고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줄여도 돼요. 0.75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대칭기호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무리 작업할까요? 여기 선 따올 수 있으니까 그냥 선 따오지 말고 그냥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는 것만 보세요. 여러분들 괜히 편집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따와서 작업하던 버릇이 된 사람이라서 이렇게 선을 따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잘라내요. 근데 잘라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남는단 말이죠. 옛날의 트림은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줘서 자르는 거라서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 요즘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모든 객체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이 자꾸 남아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냥 옵셋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옵셋으로 8.5라고 줘서 얘를 똑같이 지금 이 원의 중심 맞추는 거예요. 또 옵셋으로 57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얘가 중심선이잖아. MA를 써서 얘를 여기다가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게 요즘 캐드 버전에서는 좀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냥 어차피 중심선이 외형선에서 바깥으로 좀 삐져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옵셋을 해서 한번 가볼게요. 옵셋에서 그냥 여기서 옵셋을 합시다. 그럼 먼저 뭐냐? 요쪽 부분부터 할게요. 뭐 어렵진 않아요. 옵셋 4 해가지고 얘를 4를 내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못따기 선이 하나 보여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아마 4짜리 못따기 선이니까, 위에서 봤을 때 못따기 선인 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는 17. 여기까지 오는 거는 2선을 17만큼 간 거. 얘는 2선을 4만큼 간 거. 그렇게 해서 요거 살리고 요거 살리고 나머지는 지우고, 또 반대쪽 그렇게 하고 반대쪽 할게요. 그래서 옵셋 먼저 4부터 하겠습니다. 4. 얘를 4를 띄워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옵셋 17 해서 얘를 17을 띄워야 되죠. 그래서 도면 모양대로 얘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그쵸? 그 다음 여기 요 부분은 지금 이 보이는 애가 실제로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그냥 옵셋을 가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17 하시면 되죠. 17 34 맞죠? 17 얘가 17로 오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단면 있는데, 부분 단면 하기 전에 여기 수문선부터 갈게요. 수문선 옵셋 3 바닥에서부터 3. 자, 요거는 잘라내야 돼요. 요 부분 여기 잘라내고. 근데 얘는 수문선이에요, 여러분. 그쵸? 수문선. 예, 수문선으로 바꿔야죠. 아니면은 위에 여기 수문선 있으니까 MA 해가지고 이 수문선을 복사를 해서 얘한테 붙이시면 되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어떤 이거요? 이거요? 이거 4? 노란 색깔? 바닥에서부터 3 옵셋. 바닥에서부터 3 옵셋.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플라인 곡선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플라인 곡선. 그 부분 단면 하는 거죠. 스플라인 SPL. 자, 얘는 보시면 요 우리 그 솔리드웍스 할 때도 그려봤어요. 근데 얘를 첫 번째 점을 찍으시면 되겠는데, 지금 직교문도가 켜져 있어요. F8로 직교를 끄고 약간 그냥 이거는 뭐 답이 없기 때문에 물결 모양 비슷하게 그냥 본인이 그리시면 돼요. 뭐 물결 모양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끊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끊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입력. 자, 그리고 이걸 잘라야죠. 어제 이거 안 자른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이거 삐져나간 걸 잘라야죠.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은 선을 치수선이 나오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단면선은 파단선이기 때문에 가는 실선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어는 치수선으로 그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은 항상 감점이에요. 이거는 생자 캐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그 단면이 되는 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그리고 단면하는 해칭선도 가는 실선이기 때문에 도면층에서 레이어를 반드시 치수선으로 바꿔놓고 지금 해칭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해칭 해볼까요? 해칭은 해칭 H 하고 엔터를 치시고, 요 내부점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나는 요만큼 할 거니까 요만큼 마우스로 선택을 하세요.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가서 패턴, 여기 오른쪽 상단에 가서 해치 패턴을 클릭을 해보시면 ANSI 31이라는 걸로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해칭 패턴이에요. 요거. 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해치 닫기 빠져나오시면, 명령 빠져나오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되는 부분 아까 얘기했어요. 요거 가는 실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칭 가는 실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유의할 거, 해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요 부분은 수문선이겠어요? 실선이겠어요? 수문선이겠어요? 외형선이겠어요? 요 부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단면을 한 거잖아. 그럼 이 부분이 실선으로 보이겠죠? 수문선이 아니고 속이 보이는 거잖아. 지금 속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선이. 그래서 TR로
숨은 선 이 부분을 잘라내. TR로 잘라내. 그 다음에 라인으로 얘를 다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선이 무슨 선이어야 될까요? 그쵸. 외형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초록색 선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MA를 쓰라는 거죠. MA. 그래서 이거 선생님 이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명령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MA를 선택을 해서 얘를 여기다 발라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 채점할 때 선생님이 주로 보는 게 여기 요 선 종류 그 다음에 치수기 잘못했나 잘했나 그 정도 보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측 볼 거예요. 우측도 마찬가지예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여기에서 내가 중심선을 하나 꺼내가지고 중심선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고, 여기 일단은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 중심선부터 보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중심선부터 보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옵셋을 계속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방하는 방법이. 그래서 선생님 중심선을 그냥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L 해서 라인을 하나 그려요. F8 직교가 필요할 때는 F8 눌러서 하면 되죠. 그쵸? 근데 뭐가 문제냐면 무조건 얘랑 수평이 맞아야 돼. 정면도, 도면에 있는 정면도랑 반드시 얘는 수평이 맞아야 되고, 자, 얘랑 수평, 우측면도는 정면도랑 수평이 맞아야 되고, 평면도는 수직이 맞아야 돼요. 아이고, 선이 너무 삐딱하네. 수직이 맞아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투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여기랑 너무 가까이 치수를 입력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를 선생님 옮기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옮길 때 똑바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친구,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투상이 틀린 거예요. 아예. 아셨죠? 반드시 이거를 옮길 때는 반드시 수직하게 내리셔야 돼. 수직하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중심은 이렇게 마음대로 그릴 수 있지만 옆에서 수평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오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옵셋을 해볼까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얘가 얼만큼 옵셋이 돼야 되냐면 전체가 53이니까 또 53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53 나누기 2. 이제 필요 없는 거 자르겠습니다. TR로. 이거 다 잘라요. 네, 다 잘라. 다 잘라버리시고. 이 중심선만 중심선이죠? 나머지 얘네들은 다 무슨 선이에요? 외형선이죠? 네, 선생님 또 MA를 쓰는 거죠. 옆에서 찍어서 이렇게 갖고 와. 53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53 나누기 2. 이제 기본 외형부터 만들까요? 이제 바닥에서부터,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3mm. 여기가 중심선을 옵셋을 5를 하고 바닥에 있는 선을 옵셋을 3을 해서 요 형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선 하나 그려야 되죠. 그쵸? 그게 얼마죠? 17? 아니지, 10이지. 10이네요. 10. 그쵸? 뭐가 10이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이죠. 도면을 보고. 이게 왜 10이냐고? 여기가 10이라서. 10이니, 5, 아닌데? 맞아. 자, 봐봐. 여기가 우측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요거거든. 요거. 그럼 이게 여기 도면에서 여기에서 여기가 20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가운데서부터는 여기가 10이겠지? 그거야, 그거. 그래서 자, 해봅시다. 하나씩. 옵셋 일단은 먼저 앞에 거부터 해봅시다. 3. 바닥에 거를 위로 3 띄우고 다시 옵셋 5를 해야죠. 5, 그쵸? 5를 해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죠. 요 부분 먼저 정리할게요. TR로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잘라야죠. 이렇게. 그쵸? MA 바꾸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요 선 다시 옵셋 10 얘를 10만큼 띄우면 되죠. 매치 프로퍼티스로 똑같이 얘 선 속성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카운터 보어 그릴 거예요. 카운터 보어를 그릴 건데 뭐부터 해야 돼요? 중심선부터 와야 되겠죠. 그쵸? 중심선부터 먼저 따서 갖다 놓고 중심선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얼마냐면 아까 이 중심과 중심 거리가 36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이겠죠. 그쵸? 18 중심선을 18 옵셋을 한 다음에 이 중심선을 가지고 여기 만들어서 요렇게 가고 카운터 보호 모양을 요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쵸? 자, 옵셋 18 해서 가운데 중심선은 옵셋을 해주시고, 그쵸? 네, 옵셋 또 2.25, 지름이 4.5라고 했으니까 4.5 나누기 2. 근데 얘가 못한다고 해요. 왜냐면 아마 이게 소수점 자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소수점 자리 때문에 2.25 2.25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4.4 바닥에서부터 4.4 얘는 8이니까 4.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TR로 2.25 마지막은 4. 자, 요거는 4죠? 여기에서는 8이니까, 지름이 8이니까 4 옵셋 4 옵셋. 얘는 중심에서부터 2.25. 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는 아마 사칙연산이 안 먹을 거야. 그래서 그래요. 4.25. 그쵸? 이제 그 다음에 SPL 그리시면 되죠. SPL 스플라인. 자, 직교를 끈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예쁘게 물결 모양을 만들고 입력 TR로 잘라내고, 자, 얘는 지금 1.3선으로 나왔어. 이렇게 하면은 감점이라고 했죠? 뭐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 아까 선생님 만들어놓은 가는 실선으로 바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H. 자, 이거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중심선으로 레이어 세팅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하든지 중심선으로 자꾸 생성이 되거든요. 치수선으로 아예 바꿔놓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따가도 그 수행평가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SPL 했으니까 H. 자,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패턴이 이미 들어가 있을 거예요. ANSI 31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대로 냅두시고, 자, 중심선이 짧아요. 그쵸? 그래서 중심선을 조금씩 늘려주시고, 마찬가지 가운데 있는 중심선도 끝점 잡아서 조금씩 늘려주시고, 얘는 대칭기호가 들어가야 되네요. 네, 라인. 이거 너무 길게 그렸다. 옵셋 1 해볼까요? 1. 되게 커 보이네. 나만 그런가? 아, 그리고 선생님 선이 안 똑바르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선생님이 F8로 직교를 끈 상태여가지고 그리시고 옵셋 1로 했는데 되게 커 보이네요. 자,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거 너무 커 보여서 옵셋을 0.75로 옵셋 0.75. 그래도 뭔가 좀 커 보이는데 길이가 짧아서 그런가? 요거는 이렇게 0.75가 더 예뻐 보이네요. 이거는 미러를 해보겠습니다. 미러로 반대쪽에 복사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머지는 치수기입이거든요. 치수기입. 자, 치수기입은 도면층에서 반드시 레이어를 치수선으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치수선으로 레이어를 쓰시고, 이제 치수를 뽑으시는데 뭐 치수를 그냥 찍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선생님이 어제도 그 설명을 했는데 수행평가 나머지 도면을 보니까 그렇게 해온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치수를 뽑고 싶어.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이거 지금 치수를 제대로 뽑은 걸까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치수라는 게 치수 보조선과 화살표, 치수선,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한 덩어리를 뽑히는데, 치수 보조선은 우리가 선택한 객체 그 포인트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출력을 해서 보면요, 이 부분이 이쪽 선하고 이 외형선하고 겹쳐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감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치수를 어디서 뽑아야 돼요? 끝에서 뽑으셔야죠. 끝에서. 그래야 객체하고 이 치수 보조선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돼.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이게 엄연히 틀립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에서부터 이 원이라고 해서 이 원의 중심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이 중심선하고 이 치수 보조선이 겹쳐지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중심선이고 어디까지가 치수 보조선이고 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치수 보조선은 반드시 찍는 부분에서 간격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오면은 전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 구분이 없어져. 그러면 선생님 어디 뽑아야 돼요? 여기가 아니고 이 끝에서부터 뽑아야죠. 중심선이 끝나고 치수 보조선이 시작된 게 눈에 보이죠? 그쵸? 이거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치수를 뽑을 때 이게 우리가 도면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성격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이런 부분, 치수 보조선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반단 이제 치수가 잘려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치수가 뽑혀져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혀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도면에 이게 다 없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집을 하는 거예요. 치수 스타일을 편집을 해서 이쪽으로 뽑혀져 나온 두 번째 뭐 뽑혀져 나온 치수 보조선은 안 나오게, 이제 그런 설정은 디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버전으로 하면 이거를 새로 만들기를 하는 거야. 새로 만들기를 해서 설정해서 아예 한쪽 치수 보조선이 없는 거를 세팅을 한 다음에 뽑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경험을 하시고,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치수선의 속성을 깨는 거예요. 어제도 아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X로 깹니다. 익스플로드 분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한 덩어리로 치수라는 게 묶여 있는데 이거를 깨는 거죠. X로 깨요. 얘도 깨고 얘도 깨요. 그러면 이렇게 다 나눠져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얘를 지우는 거죠. 치수 보조선 지우고 화살표 지우고 다 지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도 그냥 치수선이 그냥 선의 속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마저 치수를 뽑는다 치면 뭐 이렇게 뽑는다 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깨는 거죠. 이렇게 깨고 얘 지우고 얘도 지우고. 예, 선생님 같으면은 편집을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ED로 얘를 지금 수치를 다 바꿀 거 아니야. 20 얘는 36 얘는 뭐 53 뭐 이렇게 바꿔 놓잖아. 그러면은 이게 뽑을 때도 이 선생님 지금 약간 라인이 안 맞는데 얘를 조금 옮기면 되긴 하겠네. 얘 오스냅을 꺼야 돼. 이럴 때 안 꺼졌네. 이렇게 편집을 한다 하면 라인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 하나 그어서 얘네를 잘라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깔끔하죠. 그쵸? 그냥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수를 다 뽑아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출력을 해서 도면 제출을 하시면 돼요. 출력을 하실 때는 캐드 출력 혹시 안 해본 친구 있나요? 해봤죠? 프린터 잡으시고 용지는 A4로 하십니다. A4. 근데
원래 도면은 지금 그 A3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게 A3로 되어 있기 때문에 4202 297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좌표계 값을 주세요. 이거는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실제 0,0에서 4202 297은 선생님이 그 틀을 지워놨기 때문에 0,0이라고 좌표값을 그대로 주시면 돼요. 4202 297. 그러면 플롯의 중심 체크하시고 미리 보기 하면 이대로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상태로 프린트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름 적으셔야죠. 이따가 이제 만약에 수행평가를 하면 시작하자마자 먼저 이거부터 컨트롤 CV 하셔가지고 이거 에디트 ED 눌러서 날짜 편집하시고 이름 편집하시고,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도면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아셨죠?